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리를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우체국에 갔다 왔어요. 우체국에 왜 갔다 왔을까?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보내려고 갔다 왔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내용 증명을 어떻게 보내나요? 또 내용 증명이 뭔가요? 또 내용 증명을 받았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증명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보내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내용 증명은 어떻게 보낼까요? 사실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보내러 왔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우체국 직원이 알아서 내용 증명 보내줍니다. 근데 준비하실 게 있죠. 내가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 우편을 몇 부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체국에서 보관을 해야 되니까 우체국용 한 부, 또 돌려받아서 내가 보관하고 있을 한 부, 그리고 수취인이 한 명이면은 총 3부가 되겠죠. 수취인이 2명이면 총 4부. 그래서 수취인마다 그 개수를 더해서 받을 사람의 명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여분의 우편물을 준비하고 가시면은 끝입니다. 자, 사실은요, 내용 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내용 증명이라는 게 법적으로 무슨 큰 효력을 가진 그런 문서는 사실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내용 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 그냥 그 사실 자체를 우체국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서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 전달이 되었는지 아니면 보냈는지 송달했는지 받았는지 도달했는지 도대체 그 사람이 받았는지 말았는지에 대해서 우체국이 좀 증명을 해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그런 정도의 효력이 딱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좀 법적인 용어로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의사표시라는 게 별거 없어요. 내 의사를, 내 말과 생각을 상대편에게 전달을 하면은 그게 의사표시인 건데,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보냈고 또 도달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명을 쉽게 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문자를 보낸다거나 어떤 전화를 해서 그 녹취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그 증명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만나서 내가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것도 똑같은 의사표시이고 통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법정까지 갔을 때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어렵죠. 이런 입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자라던가 구두로 통보했다거나 하는 것보다 이런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 증명을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법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딱 이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 그걸 통지를 했는데 상대편에서 그거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 딱 그 정도 내용을 입증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그런 의사표시를 통달을 했고 또 상대편은 그거를 받았다,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다 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갖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어쨌든 이 내용 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상대편의 입장일 뿐이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이 내용 증명에 들어갈 것은 나의 입장이잖아요. 나의 입장이고 상대편에게 그걸 통지했을 뿐이다. 우리가 말로 하고 문자로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줄 뿐. 사실 이 내용 증명을 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어요. 사실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 증명 받으면은 겁이 나잖아요. 겁도 나고, 나중에 이런 법적인 조치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형사 고소 당하면 어떡하지? 민사소송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은 나의 정확한 입장을 통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편을 어느 정도 좀 위협해서 약간의 좀 협박 아닌 협박으로 사용을 해서 야, 돈을 줘라, 아니면은 내 내용 증명에 있는 목적대로 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내용 증명 자체가 아니라요, 내용 증명 안에 있는 내용이 과연 사실관계에 부합하냐, 그리고 법적으로 맞는 말이냐,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과연 사실관계에 맞는지, 또 법적으로 타당한 얘기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고, 그 내용 증명에 들어있는 내용이 상대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준비하시면 돼요.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말해서 내가 실제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내용 증명 안에는 깔끔하게 내 입장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내용만 깔끔하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공격 방어 방법을 준비하고 있고 그 근거는 이런저런 거다 라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어떤 공격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밝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내용 증명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나의 입장과 상대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딱 그 정도만 보내신 것을 추천드린다.
내용 증명 보내는 거 간단하다. 우체국 가서 보내시면 되는데 준비물로 받을 사람 명수대로 일단 준비하고 받을 사람 명수 더하기 내가 보관할 거 우체국 보관할 거에서 총 2부를 더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 자체가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 자료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는 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내용 증명에 들어가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내용은 보내는 입장이라면은 내 입장과 상대편에 대한 요구사항만 명확하게 하자. 구구절절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읊는 것은 오히려 공격 방어 방법을 미리 노출하는 거니까 좋지 않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은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큰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고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사실관계에 맞는지 그것부터 좀 따져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용 증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